미니 3 프로, 에어 2S, 에어 3 그리고 매빅 3 프로까지 4종류의 드론에 대한 화질 분석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스스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제서야 한번 진행해 보게 됐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약간 부정확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부분 너그럽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최근에 출시된 에어3의 경우 광각 망원 듀얼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광각 카메라의 경우 전작의 1인치 센서에서 1.3분의 1인치로 파형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에어2S의 후속을 기다려온 분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지 않나 싶고요. 한편 미니 3 프로와 에어 3는 동일한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영상 프레임 레이트라거나 컬러 옵션 등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결과물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센서 성능이 다는 아니고 소프트웨어 개선도 이미지의 한 축을 차지하니까요. 렌즈 고정 카메라 드론의 최상위 모델인 매빅 3 프로와 비교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도 체크해보고 싶었습니다. 각 모델의 특징과 특성을 파악해보는 것이 각각을 더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현재 어떤 기종을 고민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도 참고가 될 것 같아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고요. 영상 말미에 전체적인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더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센서 크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빨리 결과물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센서 크기에 대한 부분은 그냥 가볍게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이미지라거나 숫자 등이 계속 나올 텐데요. 저야 뭐 촬영하는 게 본업인 사람이지 센서 공정이라거나 뭐 구체적인 특성까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크기나 해상도 그리고 뭐 픽셀 피치와 같은 것들이 화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꽤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아는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어떤 이미지라거나 구체적인 수치 같은 것들을 함께 나열하면 좀 더 객관적이고 어떤 사실을 좀 더 받아들이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정리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가장 왼쪽이 1.3분의 1인치 센서, 중간이 1인치 센서,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매빅 3 프로 광각의 포서드 센서 이미지입니다. 대략 뭐 이 정도 크기 차이다라고 간단하게 보시고요. 면적을 보여주는 자료도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니까. 다만 제가 1.3분의 1인치 자료는 찾을 수가 없어서 1.31분의 1인치 센서를 갖고 왔는데 실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면적이 크겠죠. 면적으로 보면 크기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1인치 센서는 1.3분의 1인치 센서에 비해 대략 한 1.6배 정도 더 큰 면적이 되더라고요. 화소는 2000만 화소, 1200만 화소인데 각 센서의 픽셀 피치는 얼추 비슷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포서드 센서는 1인치 센서에 비해 면적이 대략 1.93배 정도 되더라고요. 두 센서의 화소는 비슷하기 때문에 픽셀 피치는 포서드 센서가 한 2배 정도 가까이 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서드 센서는 1.3분의 1인치 센서에 비해 면적이 대략 한 3배에서 한 3.1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니 3 프로와 에어 3의 센서는 분명히 1인치 센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입니다. 화소와 픽셀 피치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4K 영상 촬영 시에는 뭐 해상도라거나 뭐 노이즈 레벨 정도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예상할 수 있었고요. 일단 딱 크기만 봤을 때는 매빅 3 프로의 센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가장 뛰어날 수 있겠다 정도는 뭐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센서들의 비율이 좀 다르긴 해서 영상 촬영 시에는 1인치 센서의 해상도가 가장 높고요. 1인치 센서의 비율은 3대 2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화질 테스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먼저 모든 기종을 노멀 컬러의 화이트 밸런스는 5600K로 맞추고 각 모델의 최대 해상도로 촬영해 봤습니다. 일단 매빅 3 프로가 가장 정확한 컬러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고 노멀 컬러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활용해왔습니다. 에어 3와 미니 3 프로는 전체적으로 좀 더 화이트가 따뜻하게 잡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히스토그램을 봐도 그린 계열 파형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 있더라고요. ND 필터의 영향일 수도 있으나 정도는 미니 3 프로에서 그런 경향이 좀 더 많이 보였습니다. 에어 3는 매빅 3 프로와 꽤 비슷한 톤을 보여주는데 기본 컬러도 괜찮더라고요. 로고 촬영이 아니고 노멀 컬러로 납품을 원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 에어 3도 괜찮아 보입니다. 에어 2S가 일단 22mm로 화각이 가장 넓은 것이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또 마젠타 컬러가 좀 보입니다. 히스토그램을 보면 붉은색과 푸른색이 좀 강조되어 있던데 그런 이유로 전체적으로 좀 붉게 보이죠. 에어 2S를 사용할 때 화이트 밸런스가 다소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비교하니 그러한 특성이 좀 더 잘 보였습니다. 250% 정도 확대해 봤는데요.
역시 디테일은 거의 1200만 화소에 가까운 5.4K 영상에 에어2S가 가장 좋았습니다. 미니 3 프로와 에어 3는 같은 센서를 갖고 있지만 결과물에서 차이를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좀 불분명한 것이 이후 다른 테스트에서 보여드릴 텐데 미니 3 프로의 AF 핀이 살짝 나가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AF가 잘 맞았을 경우 미니 3 프로와 에어 3는 해상력이나 샤픈 등은 비슷한 수준으로 보였어요. 분명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소했습니다. 굳이 확대하지 않으면 이 정도 핀이 나가는 것이 크게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DJI 카메라 드론들은 아이폰이나 갤럭시의 AF 기술을 참고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AF 컨티뉴어스, AFC의 부재는 항상 아쉬운 부분입니다.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더 크게 느끼는 부분이고요. 에어3의 경우는 연필로 치면 좀 더 굵은 심으로 그림을 그린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기본 세팅이 샤픈이 좀 높은 편인 것 같고요. 노이즈 리덕션도 상대적으로 좀 강해 보입니다. 이번엔 모두 4K 60p로 촬영해봤습니다. 에어2S의 경우는 센서 크롭이 되는 모드입니다. 다른 드론들에 비해 좁아진 화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기종 모두 4K 화질은 우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도 색감 특성이나 화이트 밸런스 특성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50% 정도 확대해봤는데요. 피사체 크기가 일정하진 않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뒤쪽 철교의 난간이 매빅 3 프로가 상대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입니다. 에어 3는 확대하니 오히려 화질이 좀 더 뭉개져 보이고 샤픈이 좀 높은 것 같고요. 미니 3 프로는 여기서도 좀 소프트해 보이는데 이후 다른 장면에서 AF가 잘 맞은 경우는 또 충분히 화질이 좋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크롭이 되는 에어2S도 디테일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노이즈가 안부 쪽에서 좀 더 보이네요. 이번엔 고속 촬영을 진행해봤는데요. 매빅 3 프로는 광각의 경우 4K 120p까지 촬영이 되지만 크롭이 됩니다. 에어 3의 경우 크롭 없이 4K 100p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미니 3 프로와 에어2S의 경우 100p 이상의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도를 1080p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100%로 먼저 보겠는데요. 1080p와 4K는 픽셀이 4배 차이기 때문에 차이는 분명합니다. 에어3는 고속 촬영을 해도 화각이나 해상도 등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더 확대해봤는데요. 피사체 크기가 달라 애매하지만 에어3의 고속 촬영은 매빅 3 프로에 비해 부족한 부분을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고속에서는 화질이 좀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다만 에어3의 경우 저속 촬영에 비해서는 약간의 화질 손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속 촬영이라고 해서 영상 비트레이트가 프레임 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하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사진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 쓱 보고 지나가겠는데요. 일단 모두 오토로 촬영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일단 에어3와 매빅 3 프로가 상당히 비슷한 컬러로 촬영이 됩니다. 여전히 전체적으로 그린이 좀 묻어있는 것이 보이지만요. 에어2S의 경우 마젠타는 좀 줄었지만 따뜻하게 촬영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니 3 프로와 비슷해 보이기도 하네요. 확대해봤는데요. 미니 3 프로는 핀을 계속 못 맞추고 촬영한 것 같아 많이 아쉽습니다. 화면을 한 번씩은 꼭 터치해야겠어요. 일단 매빅 3 프로가 종합적으로 가장 좋아 보였고 에어3의 경우 컬러톤이 매빅 3 프로와 닮은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소가 높은 에어2S는 해상력에서 장점이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이번엔 3배줌만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스펙은 동일한데요. 컬러는 매빅 3 프로 쪽이 좀 더 진득해 보이네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컬러는 매빅 3 프로 쪽이 좀 더 마음에 들지만 역시 비슷합니다. 3배와 7배도 한번 보겠는데요. 매빅 3 프로의 7배도 로그 촬영이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크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노멀 컬러만 촬영이 가능해서 3배나 광각을 로그로 촬영할 경우 컬러 배칭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빅 3 프로의 7배 줌이 아주 만족스러운 화질을 보여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매빅 3 때보다는 확실히 화질이 개선된 것이 확인됩니다. 나름 쏠쏠하게 활용될 때가 있어요. 준비율 정도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엔 고속 촬영 비교입니다. 에어3에서만 4K 100p까지 촬영이 가능한데요. 저속으로 보여주면 이런 차이가 있겠죠. 에어3는 고속 촬영 특화 드론 같습니다. 4K에 딱 맞는 센서를 사용해서 광각이나 망원 모드 4K 저속부터 고속까지 고른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번엔 다이나믹 레인지 비교입니다. 먼저 디로그 촬영이 가능한 매빅 3 프로가 당연히 가장 우수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테크니컬 럿을 적용하기 전이고 디로그에서 가장 압축된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 크기가 가장 작으면서도 숲의 안부 쪽도 이후 후보정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네요. 일단 에어2S에서 안부에 해당하는 숲이 가장 어둡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니3의 경우 D-시넬라이크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생각보다 넓었는데 다만 컬러 노이즈가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테크니컬럿을 적용해 봤고요. 여기서부터 색 보정이 시작되겠죠? 테크니컬럿을 먹였을 때 노멀 컬러보다 컬러가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색 보정에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멀 컬러처럼 이미 컬러가 완성된 경우에는 색 보정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로고 촬영을 보는 것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맞습니다. 노멀 컬러와 기본 럿을 먹였을 때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일단 에어2S의 대비가 가장 강해 보이고 안부가 가장 어둡습니다. 안부에 해당하는 나무 쪽을 자세히 보겠는데요. 일단 다이나믹 레인지와는 상관이 없지만 미니3 프로가 AF가 잘 맞았는지 상당히 샤프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급 화질이 좋아 보입니다. 확대를 안 하면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AF 정확도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간혹 이렇게 미세하게 핀이 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면을 안 터치하면요. 매빅3 프로의 경우 로고 촬영이기 때문에 노이즈가 좀 더 보이지만 나무의 구석구석까지 컬러가 가장 잘 살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니3 프로와 에어3가 비슷해 보이는데 노이즈가 미니3 프로가 좀 더 많아 보입니다. 에어2S의 경우 안부가 블랙으로 뭉쳐진 영역이 가장 넓어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촬영된 영상에서 후보정으로 좀 더 살릴 수는 있지만 로고 촬영이니까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은 쪽이 후보정에 더욱 유리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번엔 일반 모드입니다. 상업 촬영 포함해서 노멀 컬러로 촬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테스트 해봤는데요. 색 보정도 좋지만 기본 컬러도 좋으면 그것 또한 유용할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업 촬영이 색 보정을 요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매빅3 프로가 그동안 참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에어3와 미니3 프로는 같은 카메라 세팅 값을 그리고 나머지 두 기종은 조리개 값이 다르지만 가능한 비슷하게 세팅을 하고 진행했습니다. 매빅3 프로는 일반 모드 촬영도 DR이 준수한 편입니다. 이런 일몰 시에도 안부, 명부 모두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에어3도 괜찮은 DR을 보여줍니다. 매빅3 프로와 꽤 비슷한 룩으로 촬영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칭찬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센서를 사용하는 미니3 프로와 비교해 일반 모드 촬영 시 확연히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여줍니다. 에어2S의 경우 일반 모드에서는 대비가 꽤 강하다고 생각해서 로그 위주로 촬영했었는데 다른 기종들과 비교해보니 이 부분이 더 명확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최신 기종들이 다이나믹 레인지에서는 더 우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매빅3 프로의 경우 이미 노멀 컬러도 잘 사용해오고 있었는데요. 에어3도 노멀 컬러가 꽤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이번엔 야간 테스트인데요. 허가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비교적 높은 곳에 드론을 올려놓고 촬영해봤습니다. 일반 모드로 촬영했고 모두 sho속은 동일하게 30분의 1초 ISO 3200입니다. F값이 빠른 미니3 프로와 에어3가 같은 조건일 때 좀 더 밝게 찍힙니다. 야간 촬영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매빅3 프로도 F스탑은 에어2S와 동일하지만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덕분인지 좀 더 밝게 찍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안부가 좀 더 잘 보입니다. 일단 나란히 놓고 비교했을 때 에어2S와 매빅3 프로가 노이즈가 좀 많아 보이긴 합니다. 확대해봤습니다. 에어2S가 역시 해상력은 가장 좋아 보입니다. 매빅3 프로의 경우 다이나믹 레인지가 가장 넓지만 그로 인해 노이즈도 같이 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미니3 프로와 에어3의 경우 노이즈 처리 수준이 좀 더 강한 것으로 보이며 노이즈는 적지만 디테일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노이즈보다는 디테일을 좀 더 살리는 결과물을 선호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노이즈야 편집단에서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 번 했던 생각들인데 DJI 드론들도 다른 카메라들처럼 노이즈 리덕션이나 샤픈 옵션이 추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디테일이냐 더 적은 노이즈냐 이건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ISO 6400으로 올려봤습니다. 일반 모드 최대 ISO인데요. 미니3 프로와 에어3는 다른 두 기종에 비해 셔터 속도에 좀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미니3 프로와 에어3는 관호출이 됐네요. 에어2S와 매빅3 프로는 ISO 6400과 미니3 프로와 에어3는 ISO 3200과 비교해봤습니다. 매빅3 프로도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덕분에 ISO 3200으로 놓고 비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에어3와 미니3 프로 그리고 에어2S와 매빅3 프로가 노이즈를 처리하는 방식에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노출을 기준으로 촬영했을 때 이 정도 결과물이면 모든 기종이 야간에도 충분히 쓸만해 보입니다. 네 기종이 일단 노이즈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데요. 미니3 프로와 에어3는 디테일보다는 노이즈를 좀 더 줄이는 쪽으로 매빅3 프로와 에어2S는 디테일을 좀 더 살리는 쪽으로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간 모드입니다. 에어3와 매빅3 프로만 있는 기능인데요. 전부 ISO 6400입니다. 노출 차이가 있어 그 부분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매빅 3 프로의 경우 야간 모드에서는 노이즈도 잡고 디테일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4K 촬영으로 제한되지만 꽤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에어 3는 핀이 좀 나간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부분 감안해 주시고요. 에어 3는 일반 모드에서도 이미 리덕션이 충분히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야간 모드를 활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3배 줌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화이트 밸런스 값이었는데 컬러가 좀 다르죠. 야간에서도 3배 줌은 괜찮은 화질을 보여줍니다. 이 정도 ISO 레벨을 사용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ISO 6400인데요. AF 미스였는지 매빅 3 프로가 더 선명해 보이네요. DJI의 AF는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ISO 6400도 노출을 잘 맞춘다면 어느 정도 실사용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야간 모드 12800을 하나 더 촬영해봤습니다. 초속을 120분의 1초까지 올려봤고요. 셔터 속도에 좀 더 여유가 생기는 모드입니다. 이 정도까지 ISO 레벨을 올려서 촬영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지는 않지만 기록을 위한 용도라면 충분한 화질을 보여줍니다. 세로 촬영은 미니 3 프로와 에어 3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미니 3 프로의 경우 카메라 자체가 돌아가면서 세로 촬영이 가능한데요. 에어 3도 미니 3 프로처럼 카메라 자체가 돌아가는 방식이면 4K 세로 촬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좋을 수 있었을 텐데 매빅 3 프로처럼 카메라 자체가 세로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꽤 영리한 방법으로 세로 촬영을 할 수 있는데요. 에어 3의 세로 촬영은 4:3 센서를 활용해 16:9에서 없던 세로 영역이 추가되고 좌우도 동시에 보면서 촬영할 수 있어 무빙하면서 세로 촬영을 수월하게 도와줍니다. 사실 이 부분은 미니 3 프로에서 카메라 자체가 돌아가면서 무빙에는 오히려 좀 아쉬움이 생겼었는데요. 마치 망원 카메라로 무빙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었어요. 에어 3와 미니 3 프로는 각각 다른 방식을 취하면서 장단점이 생겼습니다. 에어 3의 경우 단순 16:9 영상의 세로 촬영이 아니라 4:3 센서의 영상에서 장축 2.7K로 기록되는 영상이라 16:9에서 단순히 영상을 자르는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해상도가 다르고 화각이 다르죠. 이전 영상에서 4K에서 크롭하면 되기 때문에 이 기능에 의미가 없다고 하는 의견도 있었는데 설마 진심은 아니겠죠. 4K에서 세로축은 1080p입니다. 1080p 영상과 2.7K 영상은 해상도만 해도 2배 차이고요. 화각도 다릅니다. 1080p와 또 해상도가 그의 2배인 2.7K가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건 2.7K의 해상도인 2배인 4K도 2.7K와 차이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처럼 들리는데 그럼 결국 4K는 1080p와도 차이가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무슨 억지인지 모르겠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3 센서를 활용하는 세로 촬영은 의미가 분명히 있는 기능이고요. 에어 3에서는 해상도를 좀 포기했지만 망원 광각 모드 사용할 수 있으면서 무빙이 자유로운 세로 촬영 방식을 택한 것이고 미니 3 프로는 카메라 자체를 돌리면서 해상도에 장점이 있는 세로 촬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빅 3 프로와 미니 3 프로도 4:3 센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에어 3와 같은 세로 촬영 모드가 펌웨어로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3 프로의 경우 해상도냐 무빙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하드웨어는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에어 3로 숏폼 영상을 하나 납품했었는데요. 카메라도 2개고 숏폼 특성상 2.7K 해상도도 충분하게 느껴졌습니다. 2.7K면 스마트폰에서 소비되기에는 충분하고요. 대부분 큰 화면은 가로 디스플레이잖아요. 2.7K도 나쁘지 않습니다. 무빙에 자신이 생기는 그런 세로 촬영 방식이었어요. 잠깐 지난 영상에서 언급하긴 했었는데 에어2S를 2년 만에 회수하고 AS 센터에 다녀온 썰을 아주 짧게만 풀겠습니다. 이 부분 관심 없으시면 정리는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 에어2S를 울릉도에서 잊어버린 후에 누군가가 1년 후에 방문을 해주셔서 또 구독자분이 또 1년 후 지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센터에 보내서 수리를 받았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체 수리하고 배터리 새거로 받는데 비용이 5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크게 부서지진 않았지만 1년 동안 야외에 있었기 때문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안에 많은 것들이 고장이 났겠죠. 배터리 분명히 고장났을 것이고 보드들도 이제 싹 다 고장이 났었을 텐데 외형적으로도 크게 부서진 부분이 없었고 또 카메라는 또 이렇게 수리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짐벌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서 50만 원에 이 에어2S를 새 걸로 다시 회수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50만 원과 저의 일주일이 들어간 영상이 되겠네요. 이렇게 다시 멀쩡하게 거의 새 것처럼 돌아온 에어2S가 참 반갑고요. 이제 한번 영상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4기종을 한 번에 비교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상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뭐 저의 경우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본업하면서 이 영상을 좀 튼튼히 만들다 보니까 뭐 출장도 다녀오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영상 시작한 지 벌써 한 열흘 정도 됐더라고요. 일단 저는 뭐 화질이 항상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질에만 집중한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또 비교하면서 딱 에어3만 단독으로 쓸 때보다 또 다양한 특성들이 확인이 됐고요. 이전 리뷰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뭐 에어2S의 1인치 센서 해상력은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광량이 풍부할 때는 뭐 매빅3 프로를 뛰어넘기도 했고요. 해상력만 봤을 때요. 대륙의 실수 이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에어2S는 DJI의 실수가 아닌가 싶은 그런 기종이기도 했고요. 매빅2 프로와 비교해 조리개 빼고는 화질이 더 좋은 그런 에어2S였습니다. 다만 뭐 최근 기종들이랑 비교했을 때 고속 촬영이라거나 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건 좀 아쉬움들이 있었죠. 현재 DJI가 뭐 이미지와 관련된 기술들이 더 좋아졌을 테니까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재 굉장히 다양한 그 최신 제품들이 나오는 와중에도 이 에어2S가 계속해서 언급될 수 있다라는 건 뭐 그만큼 잘 나오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기도 했습니다. 미니3 프로와 에어3는 같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출시 시기 차이가 있어서인지 에어3에서 뭐 고속 촬영이라거나 다이나믹 레인지 등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컬러에서 매빅3 프로와 얼추 비슷한 룩을 보여주는 것도 반가운 부분이었고요. 다만 뭐 중간중간에도 여러 번 언급했는데 화면을 터치 안 하고 이렇게 뭐 테스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몇 번 좀 핀이 나간 영상들이 있어가지고 뭐 계속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망원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이제는 정말로 AFC 기능이 이제는 필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DJI의 행보를 보면 액션 2부터 시작해서 최근 액션 4 그리고 에어 3까지 4K 해상도에 딱 맞는 센서를 탑재해 고속 촬영 기능들을 담고 있습니다. 뭐 소니에서 영상용 바디로 가장 인기 좋은 모델들도 비슷한 경우가 좀 있죠. 일단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된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에어2S에서 에어 3로 업그레이드 할 만한가 라는 부분을 좀 검증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뭐 여전히 해상력이 가장 중요하고 뭐 고속 촬영보다는 저속 촬영이면 충분한 촬영 환경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여전히 에어2S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약간의 뭐 화이트 밸런스 틀어진 거는 뭐 편집 툴에서도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나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굳이 뭐 에어3로 넘어갈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아무래도 최신 제품이다 보니까 그리고 스펙상도 나와 있지만 뭐 비행 성능은 사실 뭐 매빅3보다도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은 좀 당연히 좀 가볍다 보니까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뭐 속도라거나 뭐 비행 시간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매빅3를 상회하는 에어3가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뛰어난 면이 있고요. 그리고 나의 경우는 4K 정도면 충분하고 거기다가 뭐 고속 촬영까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는 에어3가 상당히 추천할 만한 그런 바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셨겠지만 화질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뭐 컬러라거나 뭐 다이나믹 레인지 등도 꽤 우수한 편이라 그런 부분들도 추천할 만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에어3도 사실은 뭐 상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면 에어2S로서 업그레이드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충분히 개개인 되실 것 같고 그리고 매빅3 프로까지 사기에는 좀 오버가 아닌가 아니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에게도 에어3는 충분히 매력적인 그런 기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니3 프로에 대한 부분 뭐 매빅3 프로와 관련된 부분은 뭐 이전 영상이라거나 뭐 다양한 부분에서 이미 검증이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또 설명을 하지는 않겠고요. 자, 영상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이 또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